쌈무이 푸르스름한 거탑 가로대만의 우픈 군대 실화. 안녕하세요. 쌈무이 애청자 가로대만입니다. 쌈무이님 방송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 약방의 감초 같은 그 이야기가 바로 뭐다? 바로 군대 실화입니다. 여러 시청자분들의 군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군복무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때는 제가 상병말 내지는 막 병장을 달았을 때 일입니다. 저희 중대는 따로 떨어져 나온 독립중대라 운전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서 운전병을 파견 형식으로 그렇게 보내주곤 했죠. 그것도 부대 내에 큰일이 없으면 아예 제대할 때까지 보내버리는 초장기 파견으로 말입니다. 대대 소속 운전병이라 보통 아저씨 하면서 편하게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임들은 선임 대하듯 깍듯하게 했고 선임들은 중대 후임들에게 하는 것처럼 혼낼 때는 혼을 냈지만 서로 잘 챙겨주며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죠. 하지만 새로 파견을 온 운전병은 이게 영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때 운전병은 일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를 처음 보고 한다는 말이 야, 반가워요. 이러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 양반은 그냥 서로 아저씨 하자는 거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크게 불편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선임들에겐 아저씨 하면서 친구처럼 대하고 중대 후임들에게는 그렇게 짬질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짬질이란 계급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부조리한 짓을 시키거나 후임들을 쓸데없이 괴롭히고 화풀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임이 후임의 잘못을 훈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당시 분대장이었던 저는 관찰일지를 써야 했는데 분대원들과 개별 상담을 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힘든 부분을 알아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 처음에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상담 도중에 그 양반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하더군요. 순간 열이 확 받았습니다. 제가 2등병과 1병 시절에 워낙 짬질을 많이 당했어서 짬짜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임들에게 짬질을커녕 쓴소리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분대의 모토가 바로 프리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행보관님한테 애들 관리 안 하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아니 근데 나도 한번 안 해본 짬질을 그 양반이 한다고? 저는 상담을 하다 말고 그 양반에게 바로 가서 따졌습니다. 어이 아저씨, 그렇게 짬질을 할 거면 내랑 동기들한테 경례하고 존대해요. 신발 지금 장난해? 쌍팔년대도 아니고 뭔 짬질하리고. 전 일부러 욕을 섞어가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부터 이 양반의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대의 작업이나 다른 일이 있으면 자신은 파견병이니 상관없단 식으로 계속 요래를 하거나 건성건성하더군요. 에? 나 참. 저는 짬질을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럽니까? 지금 내한테 하는 게 짬질 아닙니까? 뭐요? 그렇게 저와 그 양반은 싸지방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마침 싸이 세기를 하고 있던 저희 소대 부소대장한테 딱 걸려서 얼차례를 받고 반성문도 썼었죠. 저런 시베리아 귤 까먹을 개나리 십장생이 어디 부대물을 흐리고 있노? 야, 너희들도 저거 절대 고참 대우 해주지 마라.
제 신발색이 저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하지만 그때는 정말 손이 달달 떨릴 정도로 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그 양반은 서로 본체만 채 했고 어영부영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대대 진지공사로 작업 인원이 차출되어 갔을 때였는데 대대까지 운전을 해야 해서 그 양반도 따라가게 됐습니다. 가서 삽질 한번 실컷 해봐라, 이 새끼야. 그때만 해도 대대 병력이 모자라서 운전병이라고 작업에서 열애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요? 저는 당연히 열애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바로바로 병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에베랩 레베루가 아무튼 그 양반도 식빵식빵거리면서 준비를 하더군요. 그렇게 작업을 갔다가 복귀하는 날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양반 대신 다른 운전병이 온 겁니다. 어? 거기서 작업 마치고 바로 휴가라도 썼나? 하지만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그 양반이 작업 중에 다쳤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참 고소하더군요. 와, 진짜 사이다네. 앞뒤 구분 못하고 깝치더마. 벌 받았네 뭐.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구체적인 소식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상병님. 그 양반 말입니다. 왜? 많이 다쳤다더나? 그게 아니라, 터졌답니다. 터지다니 뭐가? 거기 말입니다. 남자, 거기가 터져서, 뭐라고? 고전하니 아니 내가 고전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전하니 내가 고전하니 내가 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한쪽 고환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군필자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헛소문이 어디 한둘입니까? 뭐 간첩이랑 몸싸움을 했다느니, 매복 중에 잠수함을 봤다느니, 휴가 중에 여성분의 번호를 땄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저 역시 그런 괴담들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작업을 나갔던 중대원들과 부소대장은 그것이 괴담이 아닌 실화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중대는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었고 저는 잠시나마 고소하다 생각했던 그 스스로를 마구 꾸짖었습니다. 세상에, 거기가 터지다니요. 거기가. 같은 남자로서 그가 겪었을 고통이 온전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의병 제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고안이 하나만 결손되어서는 의병 제대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7개 다 모아야 되는 드래곤볼입니까? 2쪽 다 터져야 전역을 시켜준다니. 이 무슨... 전 솔직히 그 정도면 당연히 의병 제대를 해서 국가 유공자도 받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 양반은 통합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정말로 우리 부대로 다시 파견을 왔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 확 꺾여져 있더군요. 저는 소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너희들 저 양반 보면 먼저 인사도 해주고 무조건 잘해주라. 알았지? 저 역시 먼저 인사도 하고 PX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며 나름
잘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걸로 그 공백이 채워질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행보관님은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작업을 나가기 위해 곡괭이를 집어들기라도 하면 어허, 김 병장, 조심해라 임마. 니 터진다. 제 촉이 시동이라도 걸라치면 어허, 이놈들 조심하라고. 터진다 카이. 이젠 근무를 서기 위해 공포탄을 장전하고 있으면 어허, 마 임마. 그 살살해라 살살. 터지면 어쩌노?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터진다는 건지. 제 동기 중 한 놈은 그 양반이 너무 짠해서 대대 선탑을 갈 때면 종종 대신 운전도 해줬다고 하더군요. 허허 짜석. 지 불알도 아니면서 죄송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왜 우픈 이야기인지 이제 다들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산모이님의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그분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하나 터져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하대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뭐 인공 고환도 있다 카던데 부디 자신감 잃지 말고 힘내세요. 진심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부디 소중하게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